자, 오늘 마지막 세션인 사례 위주로 살펴보는 데이터 레이크 혁신 전략을 주제로 안정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데이터 솔루션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안 팀장님께서는 IBM 금융, 통신, 공공섹터에서 다년간 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빅데이터 전문가십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데이터 사업 개발 책임자로서 데이터 솔루션 팀을 이끌어 가시면서 기업의 성공적인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구현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발표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데이터 솔루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정준입니다. 저는 오늘 사례 위주로 살펴보는 데이터 레이크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 그 DX 본부장께서 DX 본부가 하는 일과 다루는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좀 전에 김영섭 차장께서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을 데이터 레이크를 솔루션 소개와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AI, ML로 대변되는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솔루션과 사례를 통해서 그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크게 데이터와 관련된 트렌드와 방향성,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의 솔루션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과 아키텍처 구조, 그 다음 사례로서는 해외와 국내의 5가지의 사례, 마지막으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된 구축 역량, 그리고 여기 오늘 듣고 계신 청중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프로그램 소개로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시장의 트렌드와 방향성,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실제로 도입을 했을 때 챌린지가 무엇이고, 그 다음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 그 다음 기존의 구축이 이미 돼서 운영되고 있었던 데이터 레이크의 한계점, 그리고 기존 대비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향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비즈니스 수행이 가장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트렌드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 시장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다음 단계로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 자동화 기반의 리얼타임 프로세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AI나 ML과 머신러닝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목적으로 GPU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업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IoT라고 하는 IIoT는 아직 적용 분야는 가장 적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 성장 가능성은 가장 높은 분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에서 언급된 4개 분야는 향후에 앞으로 30% 이상 성장이 예측되는 고성장 시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한 기업은 근데 공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복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에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의 어떤 본연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복제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 복제에 따른 어떤 운영 구조상의 복잡성이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실제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과정 준비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게 어떤 현재의 현상이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일로, 즉 데이터의 칸막이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관련 시스템별로 각각 저장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상의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쓰는데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 측면으로 기존 데이터 인프라 기반으로 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가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성능 한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챌린지를 넘어서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일종의 체크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성능, 서비스, 운영 세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플랫폼은 실시간 업무 처리를 위한 read write, 그 다음에 이를 지원하는 IOPS하고 인프라로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돼서 다양한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모두 수행하는 이런 호환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페타 정도를 넘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미 사전에 경험을 갖고 있는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용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또 무중단 스케일아웃이 어려워지고요. 또 각종 버전업 이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플랫폼 교체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용량의 어떤 스케일아웃 확장이 가능한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멀티 클러스터가 아닌 전사 관점에서 봤을 때 단일 클러스터를 지원을 해서 통합 데이터 관리 및 AI, ML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백업, 그다음에 DR, 미러링, 실시간 볼륨 복제 등 대용량 HA 구성 기능이 이런 기능의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할까요? 먼저 가운데 동그란 원에 있는 5개의 세부 원을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크는 크게 수집, 저장부터 추론까지 이와 관련된 성능, 레이턴시의 최소화, 확장성, 어플리케이션과 각종 프로토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보시듯이 지금까지 데이터 레이크에서의 분석 환경을 보면은 일부 관련된 조직 아니면 특정 업무 담당하는 팀 단위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와 관련된 한정된 인사이트가 도출되고요. 또 인프라는 주로 하드웨어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더 난이도가 높은 고급 분석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분석 체계와 분석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객들의 고민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 최적화를 위해서 GPU 환경을 도입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호환성 또 용이한 확정성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장에서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앞에서 방향성을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의 HCSF라고 하는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겠고요. 관련된 아키텍처, 주요 특징, 그리고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CSF는 풀네임은 간단히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 그 다음에 비용 활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능 파일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NVMe 기반의 스케일아웃 노드 구성으로 매우 높은 성능의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동시에 대용량 데이터를 티어링해서 운영할 수 있는 S3 타입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하나의 구조로 패키징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적용 분야로는 기계학습,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지놈 시퀀싱, 전자 설계 자동화 같은 복합 워크로드를 고성능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에 매우 최적화된 제품이 되겠고요. 예, 이와 관련된 간단한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HCSF의 아키텍처를 보면 크게 NVMe 노드와 그 다음에 S3 타입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림의 가운데를 보시면 병렬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NVMe 노드는 스케일아웃 구조로 구성이 되고 또 서비스 네트워크는 일반 이더넷부터 인피니트 밴드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3분의 1 정도로 봤을 때 가장 밑에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NVMe 노드와 10G 또는 25G 이더넷으로 연결돼서 고객의
상황에 따른 요구 조건에 맞춰서 구성이 유연하도록 또 컴퓨트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용량과 성능을 고객이 원하면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NVMe 노드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성은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제공되고 어플리케이션은 단지 파일 시스템에서 마운트해서 운영되겠습니다. 또 스토리지 간 데이터 운영은 정책 기반의 티어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동작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스토리지 비율은 1:9에서 2:8 정도로 저희가 권고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추후에 저희가 사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SF의 주요 기능은 4가지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운영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용도에 맞춰서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싱글 파일 시스템으로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저희가 이제 GDS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NFS, SMB, 그리고 멀티 터넌시와 사용자 권한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과 관련돼서는 데이터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클러스터 전체 노드에 분산 저장되도록 설계돼서 확장, 성능, 복원력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속도, 그러니까 고속 처리와 관련돼서는 DPDK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유저 영역에서 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 영역으로 직접 패키 처리를 지원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응답 시간을 대폭 줄여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PU 서버 인프라 최적화와 관련돼서는 GPU 스토리지 병목 구간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기술인 GDS, 그러니까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술을 적용해서 CPU 대비 빠르고 많은 대역폭의 I/O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엔비디아 GDS를 초기 버전부터 계속 저희는 지원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 적용과 이슈의 해결에 있어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HCSF가 다른 경쟁 제품과는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수는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 정도인데요. 성능은 4배 이상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HCSF는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효율성과 저비용 구조를 갖는 솔루션임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용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디렉토리당 파일 수라는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최근에 AI ML 기술 발전으로 디렉토리당 처리하는 파일 수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100만 개 이상을 운영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HCSF는 이런 조건을 매우 크게 상회하신 것도 숫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영역을 보면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의 노드로 4배 이상의 운영 성능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저희 오늘 발표의 핵심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영국의 지노믹스 잉글랜드라고 하는 곳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놈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난치병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노믹스 잉글랜드는 초기에 계획했던 연구 데이터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HPC 인프라 전반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었던 스토리지 인프라가 추가되는 데이터의 규모와 요구 성능, 그리고 새로운 DR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에는 확장성에 이제 제약이 있어서 대규모로 HCSF 인프라를 도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 스토리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NVMe 48노드로 구성된 HCSF하고 그다음에 60페타로 구성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렇게 구성돼서 분석 데이터의 규모 확장에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제공해서 분석 성능 이슈를 해결했고요. 향후에도 데이터 증거와 분석 요구사항 확대에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통합 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격지 재복구센터 운영을 위해서 파일 시스템 백업본을 제공하고 이거를 이용한 독립적인 시스템 복구 체제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업의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사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고객은 국내 대표적인 제조 기업이 되겠고요. 기존의 DW와 하둡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전사의 업무에 적용을 했지만 한계를 많이 느꼈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대규모 전사 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 1페타바이트의 NVMe 노드와 10페타 규모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을 했고요. 본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데이터 처리 성능과 비정형 데이터 수집 공유 목적의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용자가 전사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하였고요. 또한 대규모 스토리지 인프라의 자동 티어링 구성으로 운영 성능은 보장하면서도 데이터 운영 비용은 효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설계, 구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고객사는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통합 분석,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관리, 그리고 데이터 이력 관리 등 전사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R&D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고객은 대규모 GPU 클러스터 인프라하고 대용량 데이터 운영 목적으로 이미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사용한 고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용량이 커지고 분석 니즈가 점점 확대되면서 학습 모델 수행을 위한 성능 개선, 그리고 자사가 이미 보유한 S3 스토리지 활용에 유리한 AI, ML 전용의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했던 바 HCSF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기존 스토리지를 HCSF와 티어로 구분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에 대한 성능 확보, 그리고 기도입 스토리지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거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AI 환경 구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수행된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공용 인프라 저장소 HCSF 스토리지가 피지컬로 10페타가 구성이 됐고요. 전체 시스템은 티어 구분 없이 HCSF NVMe 노드 클러스터에서 통합 관리, 그러니까 즉 모든 데이터 처리를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DS 기술이 적용돼서 빠른 성능이 보장되고, 또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플러그인이 제공되고 정책 기반의 티어링 기능을 구현한 그런 도입 효과를 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고객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HPC 환경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고속 병렬 처리 GDS 기능,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플러그인을 통한 운영 최적화 기능을 구현한 사례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GPU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도입 전략, 그리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HCSF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기술 지원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HCSF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입니다. 성공적인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고객이 실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표현을 했고요.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에 필요한 기능을 POC나 파일럿과 같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증명을 한다면은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돼서 다른 기업들이 앞서 어떤 고민이나 이슈를 갖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안다면은 조금 더 쉽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업 역량입니다. 여기서 사업 역량이란 컨설팅, 수행 사례, 구축 경험 등을 모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후에 구축 수행사를 찾으실 때는 반드시 찾아야 할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ABC, 액션, 비즈니스 케이스, 컴피턴시 세 가지로 고려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 레이크 혁신 전략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도입을 고민하는 고객 대상으로 4가지의 가치 제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의 상세 기능과 케이스 스터디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상세 리뷰 워크샵. 두 번째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아키텍처 컨설팅. 그리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내부에 있는 DX 센터를 활용한 POC와 파일럿.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이나 RFP와 같은 필요한 행정 또 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제가 HCSF라는 제품의 제품과 경험 공유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맡은 소개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좋은 강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